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겨울은 어르신들께 특별히 힘든 계절인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추위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평소에는 멀쩡하던 무릎 관절이 뻣뻣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젓가락질하기도 불편해지십니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겨울이면 한 번씩 경험하시는 불편함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영수 어르신 72세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는데 추운 날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꼭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했어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박명자 어르신 65세도 지난 겨울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큰 고생했네요. 그날따라 바람이 꽤 쌀쌀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몸이 으스스하더니 결국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넘게 앓았어요. 이제는 추운 날에는 꼭 목도리랑 장갑을 챙기고 다녀요. 이처럼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실내 생활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춥다고 창문을 꼭 닫고 지내다 보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고 환기가 잘 안 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가도 낮에는 덥고 또 저녁이 되면 다시 추워지는 날씨 변화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강관리 비법들만 잘 실천하신다면 이번 겨울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강관리 방법들은 모두 전문 의료진들과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증된 것들입니다. 믿고 따라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소중한 시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일부 체온 관리의 중요성. 겨울철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인 체온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온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온을 단순히 몸의 온도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체온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온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일부이지만 그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온을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절한 의복 착용입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3가지 필수 아이템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목도리, 장갑, 그리고 모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머리와 목 부위의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열은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어 머리를 통해 많은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목 부위 또한 혈관이 피부 표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체온 손실이 쉽게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모자와 목도리 착용은 단순한 방한용품이 아닌 체온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체온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실내 환경 조성이 건강한 체온 유지의 핵심입니다. 실내 온도는 20-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 범위로 체온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온도입니다. 습도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정 습도는 40-60% 정도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실내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옷을 갖춰 입고 실내에 들어올 때는 천천히 겉옷을 벗어 체온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관리에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탈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관리도 체온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는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기초 체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거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체온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체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는 건강한 체온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체온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온 관리를 통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부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 이번에는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실내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겨울철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와 체온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스트레칭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상 직후 10분 정도의 전신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깨, 목, 허리 부위를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 관절이 뻣뻣하다고 느끼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 주세요. 이제 실내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하루 30분 정도의 실내 걷기는 기본 체력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앉았다 일어서기 20회를 3세트, 제자리 걸음 5분씩 3회, 팔 돌리기 50회, 그리고 발목 돌리기를 각 방향으로 30회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 시간대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요. 체온이 가장 낮은 새벽과 저녁 시간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특히 실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반드시 실내에서만 운동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운동 강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간 강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적절해요. 만약 어지러움이나 관절 통증을 느끼신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운동 전후 주의사항도 잊지 마세요. 실내 운동이라고 해서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준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물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틈틈이 마셔주세요. 운동을 마치신 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탄력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답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운동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동기부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파트너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겠죠? 건강 체크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 전후로 혈압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운동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겨울철에는 특별히 운동 강도 조절에 신경 써주세요. 평소보다 10-20% 정도 운동 강도를 낮추시고 실내 온도는 18-22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는 운동 전후로 짧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 후의 성취감은 자신감 향상에도 좋답니다. 가벼운 운동은 수면의 질도 개선시켜 주니까요. 지금까지 겨울철 실내 운동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운동 팁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부 영양 관리. 겨울철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겨울철 건강에 좋은 식단과 식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따뜻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어르신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음식이 몸을 보호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위에 떨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때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로 있던 몸이 아침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따뜻한 국물 요리나 죽 또는 고구마 같은 간단한 음식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은 따뜻한 닭죽은 소화도 잘 되고 체온도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끼니를 걸으면 몸이 금방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과 비타민, 탄수화물이 골고루 포함된 음식을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면역력을 높이는 식재료를 챙기세요. 겨울철 건강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재료가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살코기를 드시면 체력이 보강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 빠질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겨울에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아서 자주 드시기 좋습니다. 특히 귤은 하나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저녁에 간식으로 귤을 드시거나 키위를 잘라서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버섯류를 추천합니다. 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많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은 자연 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해서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버섯은 찌개나 국에 넣어도 좋고 볶음 요리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3.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겨울에는 더운 여름처럼 땀이 나지 않아서 물을 마시는 것을 자주 잊게 되는데 사실 겨울에도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주 물을 마셔야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속을 차갑게 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이 밋밋하게 느껴지시면 따뜻한 차를 드셔보세요. 생강차나 유자차, 대추차 같은 전통차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국물 요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끈한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처럼 국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수분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4.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속을 편안하게 하세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나 감자 같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높아서 식사 사이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 죽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좋은 음식입니다. 닭죽이나 호박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적고 속이 따뜻해집니다. 5. 겨울철 건강 음료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데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또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대추차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입니다. 혹시 달달한 음료를 좋아하신다면 꿀을 조금 추가해서 차를 드셔보세요. 꿀은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로감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나 단 음료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작은 식습관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세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나기 꼭 실천해 보세요. 사부 위험 신호 알아채기. 여러분, 겨울철에는 특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관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긴 경우입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평소와는 다르게 심하고 지속적인 두통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은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는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신다면 잠깐 스쳐가는 통증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해요. 특히 이런 증상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평소보다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피로나 빈혈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심각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뇌혈관이나 신경계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발만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일 수 있으니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겨울철에는 몸이 추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작은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병원에 방문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따뜻한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겨울철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겨울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5부 적절한 수면 관리. 여러분,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지면서 낮 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패턴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자도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규칙적인 수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수면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야 몸이 편안해지고 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특히 취침 전 이 시간 동안은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침실 환경도 중요한데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50-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건조하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이 따뜻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잠들기 전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몸이 더 편안해지고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넷째로, 낮잠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너무 길어지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오후 늦게 낮잠을 자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잠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잠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편안한 침실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부 일상생활 수칙.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려면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위해 실천하면 좋은 일상생활 수칙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고 간단한 것들이니 한번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실내 환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겨울에는 춥다고 창문을 꼭 닫아놓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10분 정도씩 환기를 시켜주시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실내 온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짧게 자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기할 때는 잠시 따뜻한 옷을 걸치시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목욕 습관입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은 38도 정도의 미온수로 15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래 목욕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으니
짧고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좋아요.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독감은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매년 맞으셔야 효과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지켜집니다. 환기, 목욕, 예방접종처럼 간단한 생활 수칙만 잘 지키셔도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겨울철의 여러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강관리 수칙들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이번 겨울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처럼 추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관리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면서 즐겁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 계실 때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불편한 곳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답니다. 올 겨울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